안녕하세요. 아르동키입니다. 예술하는 당나귀에서는 최근에 장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실 장르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틀이 잡혀 있는 개념은 아니고 범위와 유형 등이 모호한 용어입니다. 게다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장르 개념 자체가 진화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화, 드라마 산업에서 현재 가장 부족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장르 다양성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스토리 산업에서 아직도 불모지로 남아있는 SF 장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장르가 SF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는 SF 작품이 많습니다. 그만큼 SF 장르의 범위는 넓고 작품이 다양합니다. 원래 SF는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가상과학의 세계를 다루는 스토리를 의미합니다. 우주선, 로봇, 사이보그, 미래 세계에 관한 스토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주류 과학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소재, 즉 외계인, 시간여행 같은 소재도 SF의 주요 범위입니다. 그리고 히어로의 캐릭터에 따라 다르지만 배트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물도 SF 장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SF 장르를 언급하면서 제가 자주 주제의 중요성을 지적했는데요. SF 장르는 단순한 과학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나 가치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는 주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작품 중에 명작이 많습니다. SF 장르는 영화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합니다. 영화 발명이 1895년인데 1902년에 리미에르 집에서 새에 들어 살던 마술사 멜리에스는 달나라 여행을 만들면서 첫 번째 SF 영화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트릭 사진 기술을 이용한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1927년 메트로폴리스는 첫 번째 장편 SF 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F 장르 영화가 예술적, 대중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영화는 1968년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70년 스타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는 SF 장르 작품이 증가합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에일리언,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 스필버그의 E.T. 등이 SF 장르의 외연을 넓히면서 SF는 주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트릭스와 쥬라기 공원 시리즈,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칠드런 오브 맨, 트랜스포머, 아바타, 근간에는 인셉션을 필두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 공상과학 SF 작품들로 인터스텔라, 컨택트, 그래비티, 마션, 에드 아스트라 등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객들도 이미 찬사를 보낸 작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 관객이 SF의 취향 자체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인터스텔라의 작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인 조나단 놀란인데요. 이 사람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조나단 놀란이 인터스텔라 대본을 쓰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대본을 쓰는 4년 동안 그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상대성 이론을 배웠고 교수 자문을 통해서 과학적인 고증면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천재 감독으로 분류하는 스탠리 큐브릭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큐브릭의 대표작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SF 전문 작가인 아서 클라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와 에이리언을 만든 리들리 스콧은 미술과 영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비티와 칠드런 오브 런을 만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철학 전공자입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세계 영화사를 빛낸 SF 작품들은 대부분 인문학적인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서 치열한 학습과 고증을 통해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계는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이과 전문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SF 원작 소설을 사다가 글 잘 쓰는 작가를 붙이면 뚝딱 나오는 공산품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SF 장르 문법과 과학적 논리에 무지한 상태에서 제작에 나선 결과가 바로 예하당 21화에서 다룬 것처럼 SF 블록버스터에 도전했다 폭망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과 내추럴 시티입니다. 평단의 혹평은 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SF 작품 중에서 그래도 혹평을 받은 작품은 지구를 지켜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도 흥행에서 참패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승리호, 더 문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 유형의 작품이나 정의 같은 작품 모두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했다기보다는 SF 장르의 클리셰들만 모아서 나열한 데다가 필요 이상으로 신파 요소를 가미해서 억지 감동을 얻어내려는 노골적인 의도, 즉 SF에 관한 몰이해 때문에 평론이나 흥행 면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하당 26화에서 지적한 지배종, 그리드, 종말의 바보 같은 OTT 시리즈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작가나 정성주 작가가 SF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반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먼저 나서는 정부기관은 문체부입니다. 문체부는 제일 먼저 제작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립니다. 세금으로 과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듭니다. 문체부는 여러 가지의 작가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의할 장르 전문 작가나 프로듀서, 교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SF 장르에만 국한하는 것일까요? 장르 전문 작가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영상 전문 작가는 일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작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작가의 성공이 지속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SF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50, 60년대 SF는 저렴한 맛에 만드는 장르였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말입니다. 기본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은 오래 축적된 문학적 소양과 전문 교육에 있습니다. 일단 SF의 오랜 관심과 문학적 소양을 갖춘 작가의 SF 장르 관습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한국형 스릴러처럼 한국형 SF 장르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SF 장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블레이드 러너, 매드맥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이 SF 기반의 스릴러와 액션 장르가 융합된 작품들입니다. 인터스텔라나 마션 같이 우주 공간이나 우주선이 주요 배경인 작품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르적으로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히어로물을 SF로 분류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다크나이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나열한 SF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장르에 도전한다는 게 요원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작품이라면 SF 장르라도 1000만 영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불 의사를 갖춘 수준 높은 관객들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공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끝! 구독, 좋아요,